자, 오늘 입체도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다면체, 정다면체, 회전체에서 입체도형의 아이들, 입체도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끝이 나게 돼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사실 앞에서 배웠던 입체도형들의 넓이, 부피 구하는 그 계산 문제에 해당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념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가 끝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오늘 입체도형의 마지막 I, 회전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회전체 같은 경우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실 절반 정도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배우고 왔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정다면체 오늘 복습 한번 하고 회전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다면체 중에서도 그렇지.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했었어요. 정다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그렇지. 각 꼭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각 꼭지점에서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여기 빨간 색깔. 됐죠? 기억나시죠? 정다면체는 그래서 뭐뭐뭐뭐 있었느냐 하면 정사면체가 있었고 5가지밖에 없었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다음에 정팔면체, 정12면체, 팔 아파. 정20면체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특히나 이 정사면체와 정팔면체, 정20면체 같은 경우는 정삼각형으로 면이 이루어져 있었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으로 정12면체는 정五각형으로 모두 둘러싸여 있었죠. 네, 이 정도 특징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표로 나와 있었던 뭐 면의 개수 말고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현행 교육과정 들어가셔서 학교 수행평가 직전에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나오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입체도형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6학년 2학기 때 했었던 원기둥과 원뿔, 그 다음에 여기 이따 추가로 구도 한번 간단하게 다뤄볼 거예요. 자, 원기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둥이긴 기둥인데 밑면이 원인 기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특히나 원기둥 같은 경우는 어떤 도형이 한 바퀴 회전한 모양이에요? 그렇지. 직사각형이 한 바퀴 삥 회전한 도형이었죠. 그래서 얘를 앞에서 보게 되면 모양이 무슨 모양이었다? 항상 직사각형. 앞에서 보면은 이거 2개짜리가 앞에서 본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직사각형이 보이게 된다, 앞에서. 근데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에서 보게 되면 원으로 보이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의 전개도는 어떻게 생겼었어? 원기둥의 전개도는 그렇지. 옆면이 직사각형이고 위아래 동그라미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었었죠. 이 동그라미가 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죠. 이거는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서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옆면에 여기 이쪽 밑면을 둘러싸고 있는 저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길이가 같았어서 우리가 여기 옆면의 가로 길이를 얼마라고 두자. 그것이 원의 둘레 파이. 파이는 그 당시에 안 배웠죠. 원주율 곱하기 지름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원뿔로 넘어갈게요. 원뿔은 아래 밑면이 딱 하나만 있는 모양이었고 특히 이 맨 끝에 있는 이 점을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원뿔의 꼭지점. 그 다음에 이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으로 쭉 이렇게 선을 내리게 되면 이때 얘를 원뿔의 높이 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옆면을 이루고 있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특히나 원뿔이라는 도형은 직각삼각형을 한 바퀴 회전한 입체도형이라고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앞에서 보게 된다면
직각 삼각형, 똑같은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옆에 붙여져 있는 이등변 삼각형 모양, 이등변, 여기 둘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도 같게 되는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얘를 위에서 바라본 모양도 뭐다? 원이다. 이렇게 원뿔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배웠었고요. 구도 배웠었죠. 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 모양과 같았죠. 이렇게. 네. 특히 이때 여기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이 점을 구의 중심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구의 중심에서 구의 면에 이르는 이 거리들을 모두 뭐라고 한다? 구의 반지름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구 역시 위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똑같이 원이었다. 사실은 이게 오늘 회전체 내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의 배우고 올라왔다는 소리지. 여기서 원주율이 뭐로 바뀌는 거? 파이로 바뀌는 차이밖에 없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오늘 이것만 가져가시면 성공입니다. 회전체가 뭔지, 정확하게 회전체가 뭔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전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2가지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의 전개도. 사실 전개도 우리 원계등의 전개도 그릴 수 있었잖아요. 구의 전개도는 뭘까? 원뿔의 전개도는 뭘까? 이거 궁금해 하면서 오늘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자. 개념학습 들어갈게요. 우리 회전체 봅시다. 회전체의 정확한 뜻. 우리 초등학교 때랑 달라.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뭔가 회전시킨 도형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면 지금 좀 멋있게,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됐잖아요. 멋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회전체란 뭐냐 하면 어떤 한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서 어떤 한 직선이 있었을 때 어떤 평면 도형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얘를 1회전 시킬 때 이 한 직선을 축으로 1회전 시킬 때, 즉 이 도형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겠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이 이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켜서 만들어진 도형이다 라는 소리예요. 사실 이름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회전체. 자, 이때 축으로 사용된 이 직선 있죠. 이 직선 회전축이라고 말합니다. 축으로 사용된 직선 회전축이라는 거예요. 축. 자, 모선은 뭐냐면 1회전에서 만들어지는 이 옆면 있잖아요. 이 옆면을 구성하고 있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해요. 근데 모선이라는 용어 자체는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회전축은 직선이라는 거, 그 다음 모선은 선분, 뚝뚝 끊어지는 선분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뭐 어려울 거 없죠, 여기까지. 자, 내려가서 원뿔대. 자, 우리 뿔대라는 거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다면체 할 때 뿔대에 대해서 나왔었잖아. 뿔대는 뭐였냐면, 뭐 예를 들어 삼각뿔이 있었을 때 이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이 작은 원뿔이 하나가 생기는데, 작은 삼각뿔이 생기는데, 이 작은 삼각뿔을 날리고 남게 되는 이 아래쪽에 생기는 이 도형, 이 입체 도형을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그렇지, 뿔대, 삼각 뿔대라고 부르자라고 했었잖아요. 얘랑 원리가 똑같아. 아주 그냥 복사했어요. 네, 원뿔이 있습니다. 원래 모양이 원뿔이 있는데,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뿔의 밑면, 얘랑 평행한 평면으로 위에를 살짝 잘라보는 거였어.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잘렸다고 하자. 그러면 이 윗부분의 원뿔과 작은 원뿔과 아래에 요상한 도형 하나가 남게 되죠. 이때 위에 있는 작은 원뿔을 날려버립니다. 제거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긴 도형 하나가 남죠.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지. 그치? 내가 그림을 잘 그려요, 여러분. 잘 그리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남아있는, 위에 있는 원뿔을 날리고 남게 되는 아래에 있는 이 도형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원뿔대라고 부를 거라는 소리입니다. 원뿔대. 아시겠죠? 그래서 원뿔대도 마찬가지로요. 이쪽
이렇게 앞에서 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돼요? 사다리꼴. 사다리꼴이긴 사다리꼴인데 앞에서 본 모양이 등변 사다리꼴이 됩니다. 등변 사다리꼴. 그쵸?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구성하고 있는 옆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선분들을 모두 원뿔대의 그렇지 모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죠? 네. 자, 이 정도만 확인을 하고 밑면이 두 개라는 거, 그다음에 밑면의 모양은 원이라는 거. 이 정도는 뭐 여러분 잘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넘어가서 자, 회전체 종류 4가지 있고요. 당연히 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종류라고 해서 배우는 것들은 이 4가지 정형화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그냥 4가지고 자, 첫 번째 원기둥 아주 대표적인 회전체의 종류 하나죠. 이 아이는 어떤 걸 회전시킨 겁니까? 이 화전이라는 웬일이야 여기 회전 자, 원기둥은 뭐를 회전시킨 겁니까? 원기둥은 그렇지 이렇게 생긴 파랑 색깔 직사각형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거예요. 돌린 거야.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사각형이 이렇게 한 바퀴씩 쭉쭉쭉쭉 돌다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서 생기게 되는 모형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직사각형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이 원기둥의 모선은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이 원기둥의 모선은 그렇지 옆면에 해당하는 이 모든 선분들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모선은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고요. 있을 유예요. 근데 원뿔은 뭐를 회전시킨 평면 도형이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한 바퀴 회전시킨 입체 도형이다. 직각 삼각형 중에서도 높이에 해당하는 여기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을 기준으로 돌려야 원뿔이 나오죠. 직각 삼각형을 그냥 돌리기만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직각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축을 이쪽으로 두고 돌려버립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요?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이 나오죠.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 여기 가운데가 원이 되고 이런 모양. 그럼 얘는 원뿔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을 무조건 돌리면 원뿔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직각 삼각형 중에서도 직각을 끼고 있는 변 이런 애들을 돌려야 원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회전을 시킨 평면 도형은 직각 삼각형을 회전시킨 모양이다. 모선은 당연히 바로 이쪽 여기 라인 여기가 다 모선이죠. 모선은 있다. 자, 원뿔대 한번 분석할게요. 자, 원뿔대는 어디를 회전시킨 거, 누구를 회전시킨 것 같습니까? 이제 회전축으로 이제 조금 감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쪽, 왼쪽이나 오른쪽에 해당하는 평면 도형을 딱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얘가 바로 회전시킨 평면 도형이 되겠죠. 우리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사다리꼴이라고 부르죠.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면 걘 사다리꼴이라고 말해요. 즉 얘네들은 평행하죠. 그럼 얘네는 사각형 중에서도 사다리꼴인 거야. 근데 두 대변이 서로 막 평행해. 이러면 평행사변형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사다리꼴을 한 바퀴 회전시킨 거고 모선은 어디 있습니까? 모선. 여기 있지요. 이게 다 모선이죠. 여기 끝까지. 슉. 그래서 모선은 있다. 자, 구도 봅시다. 구도 회전체예요. 뭐를 회전한 입체 도형일까요? 구는 바로 그렇지. 이쪽. 이 도형을 한 바퀴 슝 돌린 거야. 그쵸? 이 도형을 한 바퀴 슝 이렇게 돌린 거죠. 쭉쭉쭉쭉. 그러면은 뭐를 회전시켜야 구가 된다? 그렇지. 반원. 원이 아니라 반원. 반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구는 모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고 네, 페이크예요. 네 하고 여기가 모선 아니에요, 선생님? 옆면을 둘러싸고 있는 옆면에 있는 선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 아쉽게도 틀렸어요. 옆면을 구성하고 있는 선인 것은 맞지만 모선의 뜻이 뭐였습니까? 모선의 뜻, 선 중에서도 어떤 선? 선분. 선분이 뭐였어요?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여기가 딱딱 끊긴 걸 우리 선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곡선이잖아. 직선이 아니죠. 그렇죠? 선분은 직선의 일부분이야. 근데 곡선은 선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는 지금 옆면 보시면 어떠한 선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는 모선이 있다 없다? 구는 모선이 없다.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인데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평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지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회전축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선이 이렇게 회전축이 있는데 회전축에 평면 도형이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평면 도형이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얘를 돌리면 어떤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당연히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여기도 떨어진 상태로 한 바퀴 돌아가야 되지. 이 네모라는 평면 도형이 돌아가긴 돌아가되 회전축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계속 떨어져서 돌아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회전체 다 만들었을 때 회전체 모양이 어떤 모양을 지녀야 해요? 그렇지. 가운데는 원기둥 모양으로 뻥 뚫려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빨강 색깔 평면 도형이 옆면을 이제 나머지를 다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입체 도형을 돌리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떨어져 있는 만큼 회전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이렇게 비워줘야 되는구나. 안에가 텅 빈 모양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을 한 바퀴 회전시키게 된다면 휴지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죠. 휴지. 우리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이렇게 안에 원기둥이 들어있는 모양. 그래서 여러분 수행평가 같은 거 볼 때, 쪽지시험 이런 거 볼 때 반드시 이렇게 중간에 도형이 이어져 있다는 거를 꼭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거 표현 안 해주면, 특히 이런 가운데 이거 점점점 이런 거 안 해주면 감점 당할 수 있어. 점수 깎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가운데 텅 비어 있거나 꼭 표시해 주십시오. 자, 마찬가지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번엔 조금 난해한 모양인데 회전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평면 도형이 이렇게 생긴 거야. 평면 도형이 이렇게 생겼어. 얘를 한 바퀴 돌려달래.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회전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거리만큼은 원기둥으로 텅 비게 비워주셔야 돼요. 비워놔. 원기둥 모양으로 텅 비워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여기서 원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모양을 가지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모선의 역할을 할 거니까 얘는 모선 역할 그냥 충실히 계속 해주고 있으면 돼. 모선 역할. 오케이? 자, 그러면 저 파란 색깔 이 도형을 한 바퀴 회전하게 된다면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된다면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약간 모양이 이렇게 항아리 모양. 항아리 모양인데 가운데에 두루마리 심이 껴있는 원기둥에 두루마리 심이 껴있는 모양.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도 원임을 이렇게 밝혀주셔야 돼요. 밑에 있는 것도 원임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완전 끝.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이런 교재 보시면요. 입체 도형을 그리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 선생님 저 그림에 완전 소질이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억지로 이렇게 그려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단원에서 추구하는 능력이 이런 거예요. 네, 어거지로라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 자, 회전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두 가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심플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전체를 회전축에 한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게 된다면 그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 나온다 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위에서 본 모양과 별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위에서 본 모양이 뭐냐 이걸 묻는 거나 회전축의 수직, 그러니까 회전축이 여기 있잖아요. 회전축의 수직인 면은 여기죠. 회전축의 수직인 면은 이것들이잖아. 이렇게 자르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걸로써 커팅하게 되면 그 단면은 항상 원이라는 소리야. 그게 곧 위에서 본 모양이 원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원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회전축의 수직인 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된다면 단면의 모양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지게 되고 이렇게 얘는 원이죠. 자,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저 입체 도형에서는 이런 모양이 떴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얘는
입체가 반영됐다는 전제하에 단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답을 낼 때는 얘를 평면 도형으로 바꿔서 답을 내주셔야죠. 이거는 그냥 평면 도형으로 가지고 오면 타원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면 완전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된다면 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답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뿔도 마찬가지죠. 원뿔은 아래서 자르냐 좀 위쪽에서 자르냐에 따라 단면의 크기가 조금 달라. 여기는 조금 더 크고 얘는 좀 더 작겠죠. 그쵸? 어찌 됐든 간에 원뿔의 단면 역시 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엄연히 여기서는 회전축의 수직일 때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에만 원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원뿔 때도 마찬가지. 원뿔 때도 조금 위에서 자르나 아래쪽에서 자르나 똑같이 원은 나오지만 그 크기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단면의 모양은 원이다. 일단 구는요. 구는 사방에서 잘라도 다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는 단면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의 단면 역시 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구는 어디를 포함하고 잘랐을 때 그 단면의 모양이 가장 클까요? 구는 그렇지, 이미 말하고 있었어. 이미 표시하고 있었어.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그때 단면의 크기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가끔 문제에 잘 나오는 파트라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1번 성질 요약하자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 이렇게 다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은 항상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까먹지 않겠죠? 네, 두 번째 성질. 회전체를 이번엔 회전축에 이거 뭐야? 회전축을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을이에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그러니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겠다는 거야. 어떻게? 회전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회전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회전축보다 뒤로 또는 앞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회전축을 이렇게 포함해서 자르겠다는 거예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칼로 썩 자르게 된다면 그때 단면들이 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된다는 거지. 모두 뭐고? 모두 합동이면서 단면들이 모두,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나 요렇게 자르나 이 모양들 단면들이 다 합동을 이룬다는 거야. 그 다음에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 된다.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선대칭 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선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이라는 거야. 어떤 도형이 있었을 때 어떤 한 직선으로 반을 딱 접게 되면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거지. 완전히 포개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도형을 선대칭, 어떤 선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고 있다 해서 선대칭 도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회전축을 포함해서 회전축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단면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시켜서 자르게 되면 그때 생기는 단면들이 모두 합동이면서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기둥 한번 봐볼게요.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된다면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게 된다면 단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단면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얘는 직사각형이 단면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원뿔 역시 회전축을 지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된다면 어떤 삼각형이 나온다?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예쁘게 그려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그러니까 평면을 이렇게 잘라도 상관없어. 회전축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자르더라도 그 단면은 또 뭐가 나온다? 이때 나오는 단면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둘은 뭐하다? 이 둘은 합동이다. 아시겠습니까? 선대칭 도형이면서 합동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원뿔대를 회전축
포함시키는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이 친구 역시 어떻게 된다. 선대칭 도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합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도형은 뭐예요? 이 도형은 사다리꼴 중에서도 등변 사다리꼴에 해당합니다. 둥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마찬가지 이쪽으로 이 평면으로 자르게 되더라도 생기는 도형은 이때도 얘도 등변 사다리꼴이다. 그런데 뭐한 합동인. 됐죠? 그 다음에 9 역시 회전축을 포함시키도록 자르면 다 원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얘는 굳이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겠죠. 원이 나온다 라는 거.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뒤로 넘어가서 참고인데요. 원뿔의 단면 모양, 이것도 좀 가끔씩 출제됩니다.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원뿔을 이렇게 다양한 평면에서 자르는 것에 따라 모양이, 단면의 모양이 다르게 나와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평면으로 자르게 된다면 여기 밑면은 이렇게 잘리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타원을 그리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회전축에서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평면을 자르게 된다면 이때는 앞에 밑면은 직선인데 위에가 살짝 이렇게 둥근 모양의 단면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 거. 얘는 첫 번째 우리 아까 했던 성질과 똑같죠. 회전축에 수직인 모양으로 자르게 된다면 이때는 원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슬라이스 하게 된다면 얘는 그냥 일반 타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타원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실제로도 타원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직접 잘라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찰흙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실제로 칼로 이렇게 딱 한번 잘라봐. 그럼 이런 단면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같이 수업을 하는 공간이면 뭐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죠. 그쵸? 마지막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거는 방금 전에 했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회전축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모양이 아니라는 거를 주의해 줘야 돼. 아니에요. 여기가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둥글게 나온다는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우리 회전체 전개도까지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볼 건데요. 뒤에 실전 문제 3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겨냥도 한번 볼게요. 원기둥의 겨냥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커터칼로 여기를 한번 쓱 자르는 거야. 여기 자르고 여기도 쓱쓱 잘라요. 여기 끊기지 않을 정도로 여기도 쓱쓱 커터칼로 잘랐어. 그렇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모양이 펼쳐지게 되고 얘네를 완전히 펼치게 되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옆면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위아래에 원이 하나씩 들어가는 모양. 이렇게 전개도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파이를 이용해서 길이를 모두 표현을 해본다면 자, 이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를 R,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전개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두 원의 반지름이 모두 R이 되고 그 다음에 옆면에 세로에 해당하는 길이는 H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옆면에 가로에 해당하는 길이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똑같잖아요. 이거 잘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원기둥 모양 전개도 네이버에 치시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운 받으셔서 오리고 직접 붙이세요. 붙인 다음 한번 다시 펼쳐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옆면의 가로 길이가 밑면의 둘레와 완전히 똑같게 딱 접혀진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상상만 해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완전히 접히게 된다면 이 점과 이 점이 딱 만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누구 길이랑 똑같다? 밑면의 둘레 길이와 똑같게 된다. 그래서 원기둥의 옆면의 가로 길이는 몇 파이 R? 2파이 R이다. 이렇게 접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원뿔부터는 전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도 활짝 열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뿔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과점에 가면은 고깔콘 모양 있잖아요. 고깔콘 모자. 꽃갈콘은 먹는 거잖아요. 고깔 모자 있잖아요. 꽃갈콘
그냥 고깔 모자랑 합쳐졌어. 그 두 개, 고깔 모자 여러분들 아시죠? 한번 풀러보신 분들 계시나요? 저 어릴 때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깔 모자 생일 파티 하고 나서 그 모자를 꼭 뜯어가지고 여기를 뜯어서 꼭 펼쳐보곤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원뿔의 전개도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생일 때 고깔 모자를 쓰고 그걸 한번 벗겨보세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커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딱 마주할 정도로만 커팅을 하고 쫙 펼치게 되면 이 면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 배웠었던 부채꼴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뿔의 옆면은 부채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위에 했듯이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 싹 붙여주면 이게 바로 원뿔의 전개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길이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원뿔의 밑면의 길이가 R이에요.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 해당하는 길이는 원뿔 겨냥도에서 모선에 해당하는 길이었으니까 여기가 L이 되겠죠. 마찬가지 밑면의 반지름 길이는 R. 그럼 여러분들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즉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L이 되는 거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곧 밑면의 둘레 길이와 똑같게 되겠죠. 원리는 원기둥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이 밑면에 원이 있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쵸? 똑같죠. 이 점과 이 점이 맞닿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단원 가면은 이거 넓이 하나하나 다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 원뿔대 볼게요. 원뿔대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커터칼을 여기 싹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를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촤라랑 이렇게 옆에를 싹 펼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슉 여기까지는 원뿔이랑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움푹 들어간 모양. 자,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원뿔대라는 모양은 원뿔의 윗부분을 댕강 잘라서 띄어내버린 모양이죠. 띄어내버리고 남은 이 모양이 원뿔대잖아요. 이게 전개도에 영향을 줍니다. 자, 원뿔을 그대로 펼치게 되면 이런 부채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위에 작은 부채꼴 하나를 만들어 보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위에 있는 부채꼴 모양은 이랬을 거야. 근데 이 위에 있는 작은 부채꼴을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여기서 띄어내버리기로 했죠.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옆면도 띄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뿔대 옆면에 전개도는 이렇게 여기도 아래가 곡선, 이쪽도 아래로 움푹 들어간 곡선. 그래서 옆면의 모양 원뿔에서 띄어져 나간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모양이 바로 원뿔대의 전개도, 옆면의 전개도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 얘는 원뿔에서 나온 애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위에 있는 면, 아래에 있는 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원뿔대 전개도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좀 선생님 예쁘게 그릴게요. 여러분도 예쁘게 그리세요. 자, 여기를 쓱 슉 살짝 더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슉 해서 원을 싹 저는 이렇게 막 그려도 원이 예쁘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길이도 위에 있는 길이를 R, 아래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 R, 그 다음에 여기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개도에서도 이쪽은 스몰 r, 아래쪽은 라지 r, 그 다음에 모선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L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쪽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쪽 길이는 그렇지 얘의 둘레 길이와
얘의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는 2파이 r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 역시 r의 밑면, 얘의 둘레 길이와 똑같을 거니까 2파이 라지 r.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9, 마지막 9입니다. 9는 전개도가 없어요. 9는 전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9는 전개도가 없기 때문에 9의 겉넓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되게 어거지 같은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개봉박두입니다.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9는 펼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원기둥, 원뿔 때는 모두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들로 펼쳐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넓이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기둥과 원뿔 때 겉넓이 구하는 문제는요, 반드시 전개도를 떠올려 주신 다음에 전개도의 넓이를 모두 각각 더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겉넓이를 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전개도가 그 다음 단원에 계속 등장하겠구나, 이 정도는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배운 개념들 화면 잠깐 멈추고 나서 이 표를 안 보지 않고 한번 다 채워보세요. 다 채워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워둔 공간들, 비워둔 칸들이 있다면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 개념이 다 아직 습득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가서 다른 색깔로 채워주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공부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개념 정리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용하셔야 해요. 됐죠? 네. 넘어가서 실전 문제 다지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전개도로 만든 원뿔의 밑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결국에 이거 넓이 구하라는 말이네. 그런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원의 넓이 공식은 뭐였어요? 파이 r 제곱이 원의 공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뿔의 밑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r이 필요하구나. 반지름 r이 필요하니까 여기 필요한 거를 미지수로 잡아두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r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을 봤더니 어떤 옆면에 부채꼴이 있고 부채꼴의 중심각이 100도,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가 18cm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주어진 것만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죠? 옆면의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옆면의 호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이 호의 길이는 어디와 똑같다는 거 알고 있죠?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포인트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거냐면 어떤 한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고 그 호의 길이는 곧 이 원의 둘레 길이와 같으므로 얘를 이용해서 반지름 r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반지름 r을 찾아냈으면 문제에서 진짜 구하라고 했던 이 넓이를 구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옆면의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옆면의 호의 길이. 옆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지금 18cm니까 18 곱하기 2파이 해주고 나서 360도분의 중심각 100도죠. 100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사라지고 5분의 18 이렇게 약분되면 10파이가 되겠네요. 10파이. 즉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10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파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와 같으므로 2파이 r, 얘가 둘레 길이죠? 여기 둘레 길이. 얘가 얼마다? 10파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r은 얼마? r은 5가 되고, 따라서 진짜 구해야 되는 건 넓이니까 25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아래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서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두루마리가 생기겠죠? 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 회전축의 수직이라는 말은
이렇게 자르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 모양으로 잘랐대요. 그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그리고 그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얘를 한번 회전시켜 봅시다. 얘를 회전시키게 되면 가운데 이 2cm만큼 반지름을 2cm로 하는 원만큼 안에가 통 비어 있을 거예요. 그쵸? 반지름이 2cm만큼 하는 원이 이렇게 텅 비어져 있게 되고 그게 밑면으로 되는 원기둥 하나가 안에 생길 겁니다. 그쵸? 이 직사각형은 휴지 부분을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그렇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만큼은 5cm고 이만큼 5cm고 이만큼은 2cm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체는 몇 cm입니까? 여기 전체는. 그렇죠. 7cm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도 7cm라고 했어요. 됐죠? 네. 자, 그랬을 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은 이쪽이니까 이렇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은 이렇게 자른 거가 되니까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나 뭐 별다를 게 없죠.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곧 단면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원이긴 원인데 안에가 뻥 뚫린 이런 원의 모양, 얘가 바로 단면의 모양이 되겠죠. 이거 상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많이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2가 될 거고 이 큰 원의 반지름은 아까 말했듯이 7이 됐죠? 여기가 5니까 여기가 5니까.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전체 7cm 원에서 빼주면 됩니다. 뭐를? 그래, 가운데 작은 원 2cm짜리 원을 빼주시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77에 49파이 빼기 4파이 답이 얼마다? 45파이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 아래 그림과 같은 원뿔대에서 옆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얘를 먼저 전개도로 펼쳐볼게요. 전개도를 펼쳐보게 되면 원뿔이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원뿔이 이렇게 있었을 거니까 부채꼴의 모양이 아마 이렇게 생겼었을 텐데 이만큼이 지금 현재 슝 하고 날아갔을 테니 여기를 지워주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매번 그리고 지울 필요는 없고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원뿔 먼저 그리고 지운 거예요. 원뿔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밑면이 더 크니까 이렇게 더 크고 위에 있는 면은 작으니까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 원을 싹싹 붙여주시면 원뿔 때 전개도 끝! 자, 그런데 여기가 5cm, 여기가 5cm, 여기가 3cm, 이쪽이 6cm라고 했죠? 문제는 옆면의 둘레, 즉 둘레에 해당하는 길이는 지금 여기 다 더해달라는 거죠? 지금 둘레니까 6이 2개 들어가게 될 거고 6 더하기 6 들어가고 자, 여기 길이는 밑면 반지름 3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6파이 3이 6. 그 다음에 이쪽 길이 역시 반지름이 5인 원의 둘레 길이와 똑같으니까 10파이. 그래서 얼마다? 파이는 파이 길이 계산해주고 파이 없는 건 파이 없는 것 길이 계산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 센티미터까지 붙여주면 더 좋겠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회전체 단원 실전 문제까지 같이 함께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꼭 이거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전개도 꼭 기억해주세요. 전개도 꼭 기억해주고 얘는 가끔 나오긴 하지만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라서 가지고 왔고 회전체의 성질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게 된다면 모두 단면이 원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르게 된다면 모두 합동이면서 선대칭 도형인 아이들이 단면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그 다음 회전체의 대표적인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평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에는 가운데에 반드시 텅 비어있는 이 모양들을 꼭 표시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